미분과는 좀 다르게 적분은 불도저 같은 스타일 이런 게 좀 필요해요. 미분은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데 적분은 머리보다는 행동력이야. 적분은 행동력이야. 그러니까 적분의 핵심은 일단 시도를 해보는 데 있는 거야. 시도를 하다 보면 오히려 해결책이 보여요. 그런데 시도도 안 해보고 야, 나 모르겠다라고 해버리면 그 문제 못 푸는 거지. 그래서 적분은 거듭 말하지만 문제 풀 때 처음 보는 문제다라고 해서 그냥 비워두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그냥 풀어보세요. 그래서 풀고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일 거야. 그리고 그 부분이 계속 문제를 풀다가 점점 식을 더 예쁘게 가다듬으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잘 몰라서 풀이식이 길다 하더라도 일단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점점 식만 줄여 나가면 돼요. 그거는 하다 보면 암기가 될 거야. 근데 처음부터 가장 좋은 식을 쓸 수는 없잖아. 그건 생각해서 내는 게 아니라 암기하는 거거든. 이해되죠? 암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식하게 하는 거고 하면서 암기를 해 나가면 돼요. 어쨌든 적분은 그냥 무식하게 가는 거야. 정해진 길 없어요. 정해진 길은 없고 점점 좋은 길을 그냥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정적분의 계산 가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부정적분인데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였거든요. 적분하는데 fx를 적분한다 라고 한다면 적분상수가 나오더라.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는 대문자 fx 더하기 c 라고 쓰고 c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우린 얘를 부정적분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그마를 계산할 때도 이렇지 않냐. 시그마가 그냥 시그마가 아니라 여기가 뭐 K가 뭐 5부터 10까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것처럼 적분도 다음과 같이 적분하는 건데 적분을 A부터 B까지 적분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시그마는 합의 기호잖아요. 이것은 5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를 더하는 거. 적분도 합은 합인데 무슨 합이냐? 적분은 결국 선들을 쭉 더하는 거야. 마치 우리가 어떤 뭔가 우리 몸을 스캔하는 거죠. 그러면 몸을 이렇게 뭐 레이저로 쫙 스캔한 것처럼 어떤 함수가 있어서 그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한다면 그 fx를 x구간 a부터 b까지 이 함수를 쭉 스캔해 버리면 이 부분이 결정되더라. 그러면 이거의 넓이, 이게 바로 이 정적분의 의미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적분 자체가 넓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적분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의미가 넓이랑 관련되었다 정도까지만 오늘은 알아두면 되고 실제 넓이와의 정확한 관계성은 우리 다다음 시간에 진행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다음과 같은 것을 정적분이라고 하는데 그럼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문자를 적분하니까 대문자 fx라고 쓰되 이때는 적분상수는 쓰지 않고요. 그 대문자 fx는 얘의 부정적분 중 적분상수가 없는 그 결과인 거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a, b를 쓰면 되는데 우리가 시그마 쓸 때도 이걸 먼저 쓰잖아요. 5부터 10까지 이렇게 쓰잖아. 적분도 마찬가지야. 얘를 먼저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a를 아래 끝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래 끝 b를 윗끝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fx를 아래 끝 a부터 윗끝 b까지를 적분하겠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것은 윗끝을 대입한 결과에서 아래 끝을 대입한 결과와 같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예전에는 이걸 유도하는 걸 배웠었어. 교육과정에 들어갔었는데 그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직관적으로만 이해하자라고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어차피 직관적 이해이기 때문에 증명법 같은 것도 다루지 않습니다. 과거엔 배웠어요. 근데 그냥 아예 우리 과정에서 이제 빠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적분은 외우는 거예요. 자,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지. 3x제곱을 적분했어. 그런데 1부터 2까지 적분했다 라고 한다면 자, 요거 적분하면 뭐가 된다? x세제곱이죠? 그러면 이렇게 쓰고 x세제곱 적분상수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적분에서는. 그 다음에 1, 2라고 쓴 후에 2를 집어넣어주면 8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1 그럼 7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게 실제 어떤 의미인 거다? y는 3x제곱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1부터 2까지 적분해주면 뭐다? 이 부분의 넓이가 되고 그 넓이가 7이 됩니다 라는 얘기인 거라고요. 이게 정적분이에요. 정적분에 대한 기본 공식은 부정적분의 기본 공식과 똑같기 때문에 부정적분을 그냥 잘하신 분들은 그냥 요거 하나만 더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차이점은 없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실제로 정적분에 대한 계산을 이제 그냥 해볼 건데 문제 풀면서 이제 계속 이론들만 조금 살을 붙여 나갈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분은 일단 시도해보는 데 있는 거야. 그렇죠? 적분은 그냥 무조건 그냥 해보는 거야. 일단 하다 보면 점점 빠른 길을 찾게 될 거다라고 했고 그때그때마다 외우면 됩니다. 10-1번이에요. 다음 정적분을 구하래요. 1부터 2까지 이거 먼저 쓴다고 했어요. 1부터 2까지 아래급 먼저 1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자, 얘를 적분하래요. 적분하래요. 자, 분명히 그냥 시도하자고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아, 그냥 적분하는 거야. 적분해주면 정적분이니까 얘 쓰고 나서 적분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에 1, 2 이렇게 쓸 건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니? 2를 집어넣은 값에서 1을 집어넣은 값을 빼면 되죠. 맞아요? 자, 얘를 푸는 방법은 여기에서 두 가지로 갈라지거든. 그럼 첫 번째는 2를 집어넣어. 3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4 더하기 4 2 대입한 거에서 빼기 1을 집어넣는 거죠.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 뺄 때는 가급적이면 괄호로 일단 써주는 게 좋아요. 괜히 막 이게 생각해가지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괄호 빼기 괄호로 쓴 다음에 그 다음 계산하세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애초에 얘랑 얘를 묶어서 쓰는 거야. 얘랑 얘를 묶어서 쓰고 얘랑 얘를 묶어서 쓰는 거지. 뭔 말이냐? 어차피 2를 집어넣은 거에서 1을 집어넣은 걸 뺄 거니까 3분의 1 곱하기 2를 집어넣은 거 8 빼기 1을 집어넣은 거 1 8 빼기 1 빼기 2분의 3 곱하기 4 빼기 1 3 더하기 2 곱하기 2 빼기 1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뭐가 더 편하냐? 그냥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아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쓰고 자기가 편한 방법대로 푸세요. 됐죠? 선생님은 그냥 둘 중에서
그냥 나도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막 쓸게. 어떨 땐 얘를 쓸 수도 있고 어떨 땐 얘를 쓸 수도 있어. 나도 그냥 섞어서 그냥 마음대로 쓰거든. 그럼 편한 대로 가세요. 네, 오늘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적분은 하다 보면 점점 빠른 길을 찾게 된다고 했잖아. 이거 더 빠르게 풀 수도 있어. 이거 어떻게 푸냐면 얘 인수분해가 되거든. 인수분해 주면 주어진 의식은 x 1 곱하기 x 2가 되죠. 근데 마침 이 1과 2가 이 방정식으로 본다면 이 방정식의 두 근 아닌가?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2차 방정식을 근부터 근까지 적분하시오란 얘기죠. 맞아요? 함수로 보면 얘가 이렇게 있는 2차식이 있는데 걔를 여기 1부터 2까지 적분하시오. 이거라고요. 2차 함수를 근부터 근까지 적분하는 거는 공식으로 외웁니다. 그러면 공식을 외워주면 그냥 얘 적분하면 뭐가 되냐면 적분하면 그냥 6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에요. 그냥 정답 마이너스 6분의 1이에요. 이거 그러면 언제 쓰냐? 이때 쓰는 건데 이거 오늘 잠깐 유도하는 건 배울 거고요. 그리고 한 다다음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환영 외부 시험에서 실제로 얘 유도하시오라 문제가 2번 나왔어. 그냥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유도하시오가 2번 나왔어요. 환영 외부 시험에 이 공식 유도하는 거가. 그래서 외우긴 외우겠지만 오늘은 적용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무식하게 갈게.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그건 증명 문제는 있어. 그거는 그냥 한번 증명해 보시면 되는데 근데 사용하진 않을게. 직접적인 사용은. 지금은 어떻게? 그냥 무식하게 가자고. 근데 나중에는 다 이렇게 풀 거야. 됐죠? 지금은 일단 무식하게. 이렇게 풀 수도 있다. 빠른 길도 있다. 라는 거예요. 선생님 갑자기 저게 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당연히. 유도된 건데.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설명해 주시면 돼요. 설명 못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이따가 설명한다니까. 이따가 이 공식 유도를 할 건데 사용 안 할 거라고 오늘은. 그러니까 나중에 어차피 이거 사용할 거니까 지금 이건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빠른 길이 있다까지만 알아두시고 아직은 이렇게 풀자 이거지. 됐나 그러면? 두 번째 문제 2번. 적분에서는 이거 어떻게 푼다 했니? 전개죠. 이거 전개해야 되죠. 2부터 3까지 주어진 식 t 마 2 곱하기 그 다음에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4를 적분하래요. 근데 이거 얘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없어. 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다 전개해서 적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어떨 때 빠르게 풀 수 있냐면 그냥 내가 암기하고 있는 식이면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암기하고 있는 식은 아닐 거고 앞으로도 이거를 암기할 방법은 없거든. 그럼 얘는 무조건 다 전개해야 돼. 우리가 모르는 식은 전부 다 적분 싹 다 전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 전개해주면 내림차순 t세제곱 그 다음에 2t제곱 마이너스 2t제곱이니까 상세 4t 마이너스 4t니까 상세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중 하나죠. 그쵸? 원래는 자 그거 dt고 계산해주면 4분의 1 t 4제곱 마이너스 8t 2, 3, 2다. 됐죠? 3 대입한 거에서 2 대입한 거 그냥 빼주면 됩니다. 됐네요. 자, 넘어갈게. 10-2번입니다. 이게 지금 얘기한 식이에요. 10-2번이. 일단 암기만 해줄 식이에요. 10-2번에 첫 번째 식 있죠? 암기합니다. 암기. 증명은 그냥 노가다예요.
뭔 얘기냐면 10-2번에 나온 공식이 이거잖아. 10-2번에 적분하시오인데 알파에서 베타까지를 적분하래요. 근데 그 알파랑 베타가 주어진 2차 요 함수 x-알파, x-베타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인 거네요. 근데 이걸 적분했더니 뭐가 됐다? 마이너스 6분의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었대요. 이걸 증명하래요. 증명을 어떻게 할까? 그냥 노가다입니다. 증명은 그냥 이거 전개하는 거예요. 전개해서 아까처럼 전개해서 직접 적분해라.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냥 싹싹싹싹 풀어주면 이 식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는 있어. 그거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왜? 해보긴 해야 돼. 한영 외고 시험에 2번 나왔다고. 여태까지 증명하시오가 증명하시오 그냥 대놓고 증명하시오 한번 나왔고, 두 번째는 새끼 문제로 첫 번째는 증명하시오, 두 번째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것을 계산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중요한 식은 맞아. 중요한 식은 맞으니까 실제로 한번 꼭 증명을 한번 정도는 해보세요. 그냥 노가다입니다. 그냥 전개해서 그냥 해주면 돼요. 근데 얘가 어떤 의미냐, 이거를 그림을 그려봐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 뭐라고요? 이 함수를 그리면 알파랑 베타를 두 실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a가 만약에 양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긴 함수일 거야. a가 만약 양수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이 함수를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하라는 얘기는 이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결과치를 보면 x축의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 그림에서는. 그럼 x축 아래쪽이면 실제 적분값의 부호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가 돼요. 함수가 x축 위쪽에 있으면 적분의 결과는 플러스가 되고요. x축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돼요. 왜냐면 적분은 이 값들의 합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쭉 스캔했을 때. 근데 스캔되는 각각의 값들이 음수값인 거잖아. 그럼 적분값도 음수가 되거든. 그러면 그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6분의 a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되더라 라는 건데, 이거는 상황 자체가 적분인데 2차 함수를 적분하는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근부터 근까지. 딱 이 상황이에요. 2차 함수를 근부터 근까지 적분하면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문제도 바로 요거 이용한 거라고. 아까 그 문제가 2차 함수를 근부터 근까지 적분한 그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그냥 요 식에 대입해서 값을 구할 수도 있다. 뭐 그 얘기였어요. 첫 번째 건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10-2번의 두 번째 문제 2번 0부터 1까지 x 더하기 1분의 x 세제곱을 적분한 거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t 더하기 1분의 1 dt. 자, 이 값을 구하시오. 이게 두 번째 문제인데, 근데 이걸 잘 보면 우리는 적분해서 이 첫 번째 문제에서도 일반적으로 얘를 그려봐라 라고 한다면 알파를 더 작은 값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 거야. 왜? 함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다 보니까 아래 끝이 더 작아야지만 문제를 풀기가 예쁘다고. 우리가 시그마를 계산할 때도 시그마가 1부터 10까지의 시그마 합을 구할 수 있어도 거꾸로 10부터 1까지 시그마를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분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아래 끝이 더 작도록 바꿔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얘는 괜찮아, 예뻐.
근데 얘는 아래 끝이 더 크잖아. 예쁘지 않단 얘기죠. 근데 적분은 아래 끝이 더 커도 모수는 없어요. 단 바꿔주면 되거든. 그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면 뭐라고 쓴다고요? 대문자 fb에서 fa라고 쓴 거잖아요. 맞니? 그러면 당연히 b에서 a까지 fx를 적분했어.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대문자 fa에서 fb를 뺀 거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지.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건 뭐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a에서 b까지 fx dx와 같은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얘랑 똑같으니까. 아, 뭔 말이냐? 아래 끝과 위 끝을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빠져나간다고. 아래 끝, 위 끝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빠져나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이론을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또 다른 이론. 부정적분에서는 x를 적분했어요. 이거랑 y를 적분했어요. y에 대해서. 이거는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죠. 부정적분은. 왜? x를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더하기 15, y를 적분하면 2분의 1 y제곱 더하기 10이니까 문자가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럼 둘은 서로 다른 거죠. 문자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랑 서로 달라요. 그런데 정적분에서는 x를 0에서 1까지 적분한 거와 y를 0에서 1까지 적분한 거가 어떻겠니? 같죠. 왜요? 이거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0, 1이니까 2분의 1 빼기 0인 거거든. 2분의 1이에요. 근데 이거 적분해도 2분의 1 y제곱 0, 1이니까 똑같이 2분의 1 빼기 0, 2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정적분에서는 얘랑 값이 같다고. 뭔 말이냐? 정적분에서는 여기 있는 이 문자들을 다른 문자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됐니? 그럼 이제 두 가지 이론, 이 이론과 이 이론을 가지고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이 두 번째 문제를 접근해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얘를 1과 0을 순서를 바꿔라. 순서를 바꾸는 순간 0부터 1까지로 바뀌고 그럼 얘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이 t라는 문자를 x로 바꿔라. 그러면 이 두 개가 어찌 되니? 둘 다 0부터 1까지의 적분으로 바뀌니까 걔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다고. 같은 적분이니까. 구간이 같으면 두 개를 합쳐서 쓸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된다? 분모는 x 더하기 1인 거죠. 나 지금 중간식 하나 생략하고 있는데 이해되고 있어요? 생략하지 말까요? 이거는 0부터 1까지 x 더하기 1분의 x세제곱 dx,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 두 개 순서 바꿔주면 되고 얘를 x로 바꿔도 괜찮다. 이거니까 그럼 걔는 똑같은 구간이면은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데 합쳐버리면 x 더하기 1분의 x세제곱 더하기 1이니까 약분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만 남잖아요. 계산하자가. 계산하면 된다. 넘어갈게요. 우함수, 기함수랑 관련된 적분이고요. 우함수, 기함수 적분에 있는 6번 이론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6번 이론은 반드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6번에 있는 이론은 반드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하는 부분도 적분 전체를 하다 보니까 되게 양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문제마다 좀 외워야 될 게 많아서 하나하나씩 다 짚어나가면서 증명하거나 이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좀 설렁설렁 말을 할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론적인 부분은 그래도 한 번 정도 얘는 좀 정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복습하면서. 자, 가보면 우함수, 기함수 이런 겁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함수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인데, y축 대칭인 함수야, 그렇죠? 그러면 알고 있는 우함수 뭐가 있죠? y축 대칭인 함수. 뭐 삼각함수에서는 코사인 x가 있었는데 다항함수에서는 뭐다? 우함수는 짝수차 함수다. 왜? 우함수를 영어로 말하면 2분이고 요 2분은 결국 짝수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우함수 우리가 짝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짝함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4차 함수가 우함수래요. 우함수의 수식적 정의는 이거잖아. fx가 f-x랑 같더라. 이게 우함수의 수식적 정의죠. x를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x를 같다. 그럼 4차 함수가 얘를 만족한다. 우함수란 얘기야. 우린 그때는 4차 함수를 뭐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우함수는 짝수차 함수니까 4차 함수를 우함수다 ax 4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라고 놓고 풀어야 돼요. 그럼 역으로 어떤 함수가 이런 형태면 걔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4차 함수고, 그 y축 대칭인 4차 함수면 둘 중 하나의 꼴인 거겠죠. 뭐 이렇게 생긴 4차 함수이거나 아니면 그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4차 함수이거나 뭐 둘 중 하나 꼴이겠지 뭐. 어쨌든 이런 형태면 이것은 y축 대칭인 우함수를 얘기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기함수다 라고 한다면 기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말하고요. 우리는 영어로 odd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3차 함수가 기함수다. 기함수 fx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를 만족한다 라고 한다면 그 3차 함수는 홀수차로만 이루어진 함수. 따라서 fx를 뭐라고 놓고 풀면 된다? ax 세제곱 더하기 bx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적분과 관련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함수가 우함수래요. 어떤 함수가. 그러면 그 함수의 그림이 우함수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일 거라고. 그 y축 대칭인 이 우함수를 하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를 적분하고 싶은 거야. 하필. 그러니까 이 함수를 적분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아래 끝과 위 끝이 서로 부호가 다른 이러한 적분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럼 그림을 생각해봐. 이거 적분하면 무식하게 적분할 수도 있겠지만 잘 보면 얘랑 얘가 서로 값이 같을 거 아니에요. 대칭이니까. 대칭이니까 값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뭐라고 쓸 수도 있다? 0부터 a까지를 적분한 거에 2배다 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값이 같으니까. 그냥 이거 2배 한 게 이거 적분값이겠죠. 자, 똑같이 기함수가 있는데 원점 대칭인 기함수. 그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이 기함수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를 적분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적분값은 둘이서 넓이는 같겠지만 얘는 x축 아래쪽에 있으면 적분값이 음수라고 했고 위쪽에 있으면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기함수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를 적분해주면 뭐가 된다? 0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적분하래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적분하래요. 뭐를? 삐리리리를 적분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오면 우린 뭐를 의심해야 돼? 이거는 우함수, 기함수랑 관련된 문제다 라고 의심하고 접근해야 돼요. 됐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 문제는 우함수, 기함수랑 관련된 문제고 그걸 이용해주면 식을 더 줄일 수 있다야. 식을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식하게 그냥 다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무식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거다 라고 하면 더 식이 더 예뻐진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아까 0인 거지 뭐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0인 거라고. 됐죠? 적분은요. 적분은 거듭 말하지만 일단 무식하게 그냥 가는 거야. 행동력이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점점 식을 가다듬어야 되는 거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계속 그 상황을 외워서 그 식을 단순화시켜야 되는 거야. 단순화시킬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단순화 못 시키는 상황도 있어요. 그걸 보는 눈은 그냥 문제를 풀다 보면서 익혀지는 거야. 일단 가는 거야. 일단 가는 거야. 자, 가볼게요. 10-3번입니다. 10-3번에 그래서 거기 마이너스 2와 2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마이너스 2와 2를 첫 번째 문제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를 적분하시오. 이런 꼴이니까 우리 뭘 생각할 수 있다? 우함수, 기함수랑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는 건데 어차피 적분은 얘를 조각 쪼갤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조각 쪼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어진 함수를 이제 빠르게 문제를 풀어준다면 문제 복잡하죠? 자, 얘를 계산하시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시그마도 하나의 시그마에 여러 개의 값이 있을 때 그냥 다 이거 시그마 다 따로따로 한 것처럼 적분도 이거 적분 따로따로 할 텐데 그 따로따로 하는 과정에서 얘 적분하면 뭐가 된다? 0 된다. 왜? 차수가 홀수 어드잖아요. 그럼 적분하면 0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예 상쇄시켜버리는 거야. 없다라고 보자 이거지. 그치? 맞아? 그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상쇄를 시키세요. 누구를? 기함수를 다 날려버리는 거야. 자, 기함수, 차수 홀수인 거 다 날려버리면 얘만 남잖아. 뭐만 남아? 우함수만 남잖아. 그럼 이거 이제 뭐라고 쓰면 되니? 이꼴 2 곱하기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3x제곱 더하기 2dx 주어진 이 식을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다고. 그럼 그 다음부터 적분이죠. 적분해주면 x세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에 0, 2 그쵸? 그거를 2배 해준 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뒤에 거를 0, 1 위치를 바꿔야죠. 그럼 0과 1 위치를 바꾸면 뒤에 거는 플러스 0부터 1까지가 되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그 괄호 안에 두 함수가 서로 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의 구조는 이거라고 그래. 하나는 마일부터 0까지 삐리리리를 적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거 0과 1 위치 바꾸면 플러스 0부터 1까지의 삐리리리를 적분하시오가 문제인데 근데 이 삐리리리가 같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함수가 있어서 그 삐리리리가 있어. 그 삐리리리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그 함수를 하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적분하는 거야. 또 하나는 0부터 1까지를 적분하는 거야. 그럼 결국 얘를 뭐랑 같다? 마일부터 1까지를 적분한 거랑 같지 않냐? 맞죠? 같은 함수를 얘랑 더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적분하시오랑 똑같은 거라고. 아, 그럼 결국 이 식은 나일부터 1까지 저 삐리리리가 뭐다? x5제곱 더하기 4x3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1dx인 거고,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이니까 기함수 다 날리고 날려버리면 이놈만 0부터 1까지 적분의 2배인 거죠. 자, 식 자체는 점점 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계산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계산을 계속해야지만 익숙해져요. 그게 적분이 익숙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끝까지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중간중간 식 끝까지 도출 안 하고 그냥 이 정도까지만 쓸 경우 많거든요. 여러분은 문제 풀면서 정답은 끝까지 도출해 주셔야 돼요. 자,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 만약에 그 함수 다르면 네, 못 합치죠. 예, 못 합치죠. 예, 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합칠 수 있는 거죠. 아, 10-4번으로 갈 건데, 그러면 방금 전에 두 구간을 합쳐서 하나의 구간으로 만든 것처럼, 그럼 거꾸로 하나의 적분을 쪼개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하나의 적분을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함수가 있어요. x축이 이렇게 있고 그냥 그 fx가 그냥 이런 함수야. 이게 y는 fx야. 얘를 a부터 b까지의 이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아, 뭘 하겠다는 얘기니?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겠다는 얘긴데, 근데 이 가운데에 그냥 어딘가에 c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딘가에. 그럼 우린 얘 가지고 식 하나 만들 수 있다. 뭐를?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는 것은 뭐랑 같겠니? a부터 c까지 fx를 적분한 거와 더하기 c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 거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맞죠? a부터 b까지 적분한 것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한 거랑 같으니까 a부터 c까지 적분과 c부터 b까지 적분의 합과 같다고. 그러면 하나의 적분을 이제는 두 개로 쪼갤 수도 있고, 또는 역으로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c가 무조건 a랑 b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c가 여기에 있어도 c가 여기에 있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건 똑같아요. 왜냐? c부터 b까지 적분은 마이너스 b부터 c까지 적분이니까. 원래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a고 이게 b고 이게 c라고 해봐요. 그러면 자, 이 적분은 뭐랑 같아요? a부터 c까지 적분해서 b부터 c까지 적분을 이제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해서 b부터 c까지를 뺀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a부터 c까지 해서 요거 플러스로 바꾸면 얘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고 했으니까 c, b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이 식이잖아. 그래서 c의 위치가 어딘가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c가 어딨든 간에 얘는 성립하는 공식인 거야. 됐나요? 그럼 적분을 쪼갤 수 있다는데 그 문제는 언제 쪼개냐? 언제? 이거 언제 쓸 거냐? 얘를 쓰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 언제 쓰냐면 첫 번째는 미분처럼 구간에 따라 함수가 정해질 수 있었잖아요. 미분 문제에서 x가 뭐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뭐 어떤 함수고 x가 3보다 클 때는 어떤 함수다.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정의될 수 있겠지. 그쵸? 적분도 마찬가지야. 함수가 구간에 따라 정의된 함수인 경우.
함수가 구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면 그때는 그것을 쪼개서 적분으로 나타내야 되고요. 두 번째 상황은 절대값이 있는 경우예요.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인데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역시 절대값을 없애는 과정에서 함수가 구간으로 나뉘어집니다. 즉 절대값이 0이 되는 값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서 적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반드시 또 이렇게 하는 거냐? 사실 또 그것도 아니야. 그림을 그려서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쨌든 이 공식을 쓰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함수가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 경우, 두 번째는 절대값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식을 쓰겠다라는 거고요. 관련된 문제가 10-4번과 10-5번인데요. 10-5번까지는 6번? 10-6번까지는 해봅시다. 예, 양이 좀 많아서. 자, 10-4번 지우고. 문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fx가 구간에 따라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간에 따라서 얘가 x제곱이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2x-x제곱인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번 0에서 1까지 fx를 적분하라는 얘기는 x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x라는 애가 0부터 1까지 변화될 때의 fx 적분인데 그럼 0부터 1까지 변화될 때의 fx는 뭐죠? 이거에 해당하는 fx예요. x가 0부터 1까지 바뀌면 어쨌든 1보다 작거나 같은 놈인 거잖아. 그쵸? 실제 이 함수를 그려보면 x가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였다가 이런 함수였다가 x가 1 이상일 때는 2x 빼기 x제곱이니까 얘는 이러한 함수 중에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이니까 여기만 이렇게 그린 이 함수, 그러니까 이 함수였다고. 그럼 그 함수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얘기는 이 적분값을 말하는 거고 그것은 그때 fx는 이 함수, 즉 이 함수인 거니까 얘는 그냥 0부터 1까지 x제곱을 적분한 거와 같다는 얘기죠. 0부터 1까지 fx는 x제곱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문제에서 0부터 3까지 fx를 적분하래요. 근데 x 함수가 0부터 1까지는 어쨌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x제곱이지만 x가 1 이상일 때부터는 이 함수이기 때문에 자, 얘 어떻게 푼다야? 이것처럼 얘를 두 개로 쪼개자 이거지. 0부터 어디까지는? 1까지는 그때 fx는 x제곱이다. 하지만 1부터 3까지는 그때 fx는 2x-x제곱인 거다 라고 해서 두 개로 쪼개서 적분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도 똑같아. 세 번째 문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x 곱하기 fx를 적분하래요. 중요한 것은 fx거든. 이 fx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0부터 1까지는 x 곱하기 그때 fx는 x제곱이니까 x 곱하기 x제곱을 즉 x세제곱 적분하면 되고 더하기 1부터 3까지는 x 곱하기 그때 fx는 2x-x제곱이잖아요. 적분하면 되겠죠. 물론 적분할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전개 후 적분해야 된다. 이런 같이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으면 걔를 쪼개서 적분하겠다라는 거였어. 그냥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할게요. 좀 힘들어하시는 분 있는 것 같아서.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큐브레이트 질문 있어요. 채점 일단 하고. 제가 같이 봐가지고 네, 자 10-5번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10-5번부터. 구간에 따라 정의된 함수를 우리가 접근할 때는 쪼개자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는 함수도 접근할 때는 쪼개자였는데, 근데 이제 10-5번은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접근 문제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접근 문제를 풀 때도 기하학적인 생각은 중요하고, 특히 절대값이 있는 접근은 쪼개기 전에 그림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자, 그래서 10-8번에는 절대값이 포함된 적분은 그래프를 먼저 그리자라고 했거든요. 그래프를 먼저 그리자라고 써줍니다. 절대값 포함된 적분은 그래프 먼저 그리세요. 그래프. 10-5번이고요. 10-5번. 첫 번째 문제부터 1번. 적분하는데 0부터 2까지 절대값 x-1 더하기 3x를 적분하래요. 그러면 이거 적분하기 위해서 그림 먼저 그리자 이거지. 얘를 그릴 때 요거 따로 이거 따로 생각해도 괜찮아. 그쵸? 적분할 때는. 그러면 이놈 먼저 생각한다면 이놈은 절대값 x-1이니까 절대값 x-1 어떻게 생겼어요? 1,0에서 꺾인 V자 모양의 함수인 거잖아요? 절대값 x-1이죠. 근데 그 함수를 0부터 2까지 적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일까? 적분은 넓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럼 0부터 2까지의 이 적분이 의미하는 것은 이 부분의 넓이를 말한다. 넓이 얼마인데요? 그냥 1 아닌가요? 그쵸? 절대값 x-1이니까 여기가 높이가 1인 거고, 그러면 요거 넓이 2분의 1, 넓이 2분의 1, 넓이 1이거든. 이거 적분하면 그냥 1인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적분해버리면 1 더하기 얘 적분이 그냥 1인 거잖아. 더하기 요거 적분해주면 2분의 3 x제곱 0, 2 요거 계산하면 된다 이거지. 굳이 얘를 막 x가 1보다 작을 때 클 때 함수 쪼개가지고 굳이 적분할 필요 없이 절대값 x-1을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그냥 이 그림 그리고 적분값 바로 추정할 수 있다 이거죠. 두 번째 문제는 -1부터 1까지 절대값 x 곱하기 x-2를 적분하래요. 이거 적분하래요.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역시 일단 그림 먼저 그리자. 그럼 이 함수의 그림을 그리면 얘는 0과 2를 근으로 갖는 원래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었던 건데 그 이차함수의 절대값이니까 얘를 꺾어서 올린 그래프네요. 꺾어 올리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겠지, 그쵸? 그럼 이 함수를 적분하는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1까지 적분하니까 그 적분값은 그럼 여기가 되는 거 아니냐? 여기가. 그럼 우린 그를 수식으로 쓸 수 있잖아. 어떻게? 는 -1부터 어디까지는? 0까지는 이 함수 적분하는 거죠.
이 함수가 뭐였죠? 원래 요 함수였잖아. 원래 함수였잖아. 그러니까 적분할 때는 전개하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를 적분하고 더하기 0부터 1까지는 요 함수라는 것은 절대값 씌운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죠. 적분하고 이게 정답인 거야. 그래서 어차피 절대값이 있으면 쪼개는 건 맞아. 쪼개는 건 맞는데 뭐 첫 번째 거는 이거 쪼갰더니만 이미 얘는 굳이 적분하지 않아도 삼각형 넓이를 뭐 왜 적분을 이용해서 구해요? 그냥 구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그냥 그림 그렸더니만 그냥 넓이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얘는 그림을 그렸더니만 의미상은 이건데 어차피 요 곡선과의 넓이를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니까 걔를 적분식으로 나타내서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먼저 그림 먼저 그리자고. 그림 먼저 그리고 그 상황에 알맞은 것을 수식으로 나타내서 또는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적분하지 않고 적분값 자체가 넓이니까 그냥 그 넓이 바로 그냥 구해서 써주면 된다. 중요한 거는 그림 먼저 그려라. 절대값이 있으면. 그 얘기예요. 자, 그게 5번 문제인데 문제는요.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10-6번 같은 문제가 되고요. 10-6번이 이제 절대값이 있는 것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 유형입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 유형이에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제 킬러 문제로 가는 도입부의 문제가 10-6번이고요. 뭐 10-6이 아주 어렵다는 아닌데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로 가는 도입부적인 문제 10-6번. A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A가 0 이상인 상황에서 1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dx. 자, 얘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죠. 네, 그러면 자 이게 문제인데 그럼 또 끄라고만 끌게요. 자,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봐봐. 아, 우리는 절대값 함수 적분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그림 먼저 그리라고요. 그럼 이거의 그림을 그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원래 이렇게 생긴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플러스 a 그러니까 이놈이었죠. 원래는 이놈인데 절대값이니까 얘를 꺾어 올렸어.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생긴 요 이차함수를 마이너스 a가 여기 있고요. a가 여기 있는 이 이차함수를 마일부터 1까지를 적분하래요. 근데 문제는 뭐다? 마이너스 1이 어디인지 모른다고. 어디인지 모른다고. 그러면 생각해봐요. 얘를 적분하려면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자, 그림을 두 개를 그립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편의상 그림을 두 개를 그립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른 케이스 두 개를 나누세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죠? 마일부터 1까지가 어디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여기에 이렇게 걸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적분값이 얘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돼요. 1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해되니? 그러면은 얘를 수식적 케이스로 쓴다면 이게 어떤 상황인 거죠? 첫 번째, 1보다 a가 더 클 때를 말하는 거예요. 1보다 a가 더 클 때. a가 1보다 클 때. 그럼 얘는요, 1이 a보다 더 클 때를 말하는 거죠. 뭐 한쪽에 등호 없으면 여긴 등호 갖다 놓으면 되니까 두 번째, a보다 1이 더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주면 그러면은 이때는 요 적분은 결국 이 부분과 같다. 이거 어차피 우함수니까
그럼 이 적분은 뭐랑 같은 거니? 2 곱하기 0부터 1까지의 2배다. 뭐를? 요 함수를 적분한 거. 이 함수는 꺾어 올린 함수니까 꺾어 올린 거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제곱 dx가 되는 거겠네요. 그쵸? 뭐 계산하면 돼요. 이거를 계산해주면 2 곱하기 뭐 계산 끝까지 해볼까? 여태까지 계속 안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a제곱 x 0, 1, 2고 어차피 0부터면은 0 대입해봤자 다 0이죠. 그럼 뭐만 대입하면 돼요? 1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1만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a제곱 이거네요. x에 1 대입해주면 0 대입한 건 0이니까 요거죠.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역시 이 적분은 y축 대칭함수 적분한 거니까 역시 주어진 저식은 2 곱하기 0부터 1까지의 적분인데 근데 함수가 구간에 따라서 두 개로 쪼개지니까 0부터 1까지 적분을 0부터 a까지는 요 함수, 이 함수보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제곱을 적분하고 플러스 a부터 1까지는 이 함수 뭐였죠?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이렇게 따로따로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 계산해주면 그죠? 계산해주면 그럼 그때는 얘는 그냥 쓸게요. 계산하면 3분의 2 곱하기 4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더하기 1이 된대요. 물론 a가 0 이상이다 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까지 써주면 좋겠네요. a가 0 이상이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에 따라서 a값 범위에 따라서 얘를 구한 거야. 첫 번째 문제였던 거지. 그럼 두 번째 문제는 그럼 그가 최소가 되는 a의 값 구하는 얘기는 이제 얘가 최소가 되는 이니까 이 함수를 그리면 돼요. 이 함수를. 두 번째 문제 풀기 위해서 이걸 A축으로 생각하는 거죠. A축. 그래서 값이 최소가 되는 이니까 이걸 A축으로 본다면 그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A가 0에서 A가 1 사이에 있을 때는 뭐다? 얘다. 그럼 이 함수를 그리는 거야. 이 함수를. 그릴 수 있잖아. 어떻게? 미분해서. 이거 미분해서 이 함수를 요 구간에 그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클 때는 요거 이참수죠? 그럼 그 이참수의 그래프를 역시 그릴 수 있잖아. 그럼 그렇게 해서 그 함수를 그렸을 때 두 번째 문제는 뭐다? 그 최소가 되는 a가 언제냐 이걸 묻는 거야. 완성해 볼까요? 요거 미분해주면 요거 3분의 8에다가 얘를 곱하니까 8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지워졌었고 곱하니까 4a 네요. 미분해주면 그럼 얘는 4a 곱하기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a가 0과 2분의 1에서 그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그리면 a가 0일 때랑 a가 2분의 1일 때 그 값을 갖는 그러한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실제 a 0 집어넣어주면 3분의 2죠. 0 대입할 때가. 그럼 이 함수는요. a가 0일 때가 3분의 2가 되고요. a의 2분의 1을 집어넣어도 양수값은 나와요. 양수값은 나와요.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 넓이 자체가 이미 다 양수니까. 실제 a의 2분의 1 집어넣어주면 이거 양수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에 넣어보긴 넣어봐야 돼요. 그 넣어보면 그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 함수는
똑같이 a가 1일 때가 3분의 2가 되죠. 그러면 똑같이 이 점을 지나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니까 원래 이 함수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였잖아. 그 중에 1 이상일 때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이차함수의 일부분이 되겠네요. 언제가 최소다? 이때가. a가 2분의 1일 때가 최소인 거 알 수 있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 문제가 주어진 요 함수에서 바로 처음부터 두 번째 문제 최소가 되는 a의 값 구하라 라고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할 거라고. 그쵸? 우리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단계들 이 함수의 절대값 함수의 적분이니까 일단은 뭐부터 하겠다? 그림을 그리겠다. 일단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이 도대체 마이너스인 거 1이 도대체 어디인지 모르니까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그림을 그려서 걔를 적분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때의 값을 그래프로 그려주면 최소가 되는 상황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문제였어요. 킬러 문제로 가는 도입부의 문제야. 야, 그럼 이건 어려운데 얘는 아직은 어렵지만 완벽한 킬러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더 킬러는 좀 더 복잡하게 꼬아져 나갑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 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네. 나중에 너네 싸우는 거 아니야? 이 제대로 읽어. 야, 더. 근데 여기 앞에 졸려요 진짜. 아니, 그러면 낮게, 낮게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적당히 높여주세요. 못해요? 적당히 적당히 할 수 있죠. 그냥 바람을 24도. 그래. 24도면 안 킨 거지. 그러니까 23도인데 24대 바람을 제일 딱 일단 24로 하자. 24로 하고 선선하게. 그래 24로 하자. 25? 아니 25도. 24로 하자. 자 10-7번입니다. 아 이제 끝나간다. 기본 문제도. (10-7번) 역시 오늘의 내용이 좀 많고요. 뭐 내일은 또 양이 또 적습니다. 내일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자, 오늘은 양이 좀 많은 파트 중 하나입니다. 7번 문제고요. 7번.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적분은 적분인데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래요.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 아, 이거는 상수니 미지수니? 이거 상수예요?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A랑 B는 일단 상수인 거야. 뭐 3부터 5까지 이런 거야. 그러면 얘는 상수야, 미지수야? 상수죠. 왜요? 아, 적분한 다음에 B를 집어넣을 거잖아. X에다가 B를 집어넣을 거고 거기서 X에 A를 집어넣은 걸 뺄 거야. 그럼 이거는 결국 상수값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적분이 있는데 이러한 꼴이 적분식에 포함되어 있다면 얘는 상수인 거야. 그럼 이게 상수니까 우린 얘를 K다라고 치환할 수가 있어요. 왜요? 상수니까요. 적분 문제인데 중간에 적분식에 이러한 형태가 끼어 있다면 걔를 K다라고 치환하면 된다는데 관련된 문제가 10-7번입니다. 7번 문제. fx가 4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x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플러스 0부터 2까지 fx dx. 자, 여기에서 fx를 구하시고 문제예요. 처음 딱 볼 때는 되게 당황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기계적인 문제야. 기계적으로 푸는 문제야. 뭐만 알면 돼? 아, 어떤 함수가 있는데 우린 얘를 뭐 적분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적분이 포함된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그런데 걔가 뭐다? 이와 같이 상수부터
상수까지를 적분하는 형태가 보인다면 얘는 뭐다? 상수라고요. 그럼 이게 상수니까 얘를 A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상수니까 A. 이거 상수잖아요. 이거 상수니까 얘를 B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치환해버리면 자 다시 한번 그냥 치환된 거 써볼까? 안 헷갈리게. 그럼 얘는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a니까 2ax 더하기 b인 거죠. 그쵸? 그럼 a랑 b를 구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한 거야? 2개 필요한 건데 그 2개 식이 바로 뭐냐? 얘랑 얘입니다. 그럼 첫 번째 A는 뭐죠? 아 이게 A잖아요. 이게 A거든. 그러니까 A는 0부터 1까지 그냥 fx를 적분한 게 A인데 맞죠? 근데 그 fx가 뭔데요? 그 fx가 이게 fx잖아. 그래 fx에 이걸 대입하는 거야. 아 얘가 fx니까. 그러니까 fx는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2ax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계산 x 4제곱 x 세제곱 적분하면 x제곱 더하기 bx 0, 1, AX 5 이거는 1 대입해주면 1, 1, 2 더하기 a 더하기 b 어차피 0 대입하면 빼기 0이니까 없다고 했고요. 그럼 이거잖아요. 아 얘가 얘란 얘기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다. 두 번째 이제 뭐 똑같이 b는 이제 이거 b니까 그럼 b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다 라고 놓고 역시 그 fx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주면 그 마찬가지로 또 다른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a, b 구할 수 있다. a, b 구했으면 fx 구할 수 있다. 전형적 문제인데 근데 아이들이 문제 왜 아이들이 너희들 아이들이잖아. 자 아이들이 이 문제를 왜 틀리겠어요? 형태 파악 못해서 틀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거다. 이걸 파악 못하니까 치환하면 되겠다라고는 생각 못하니까 틀리는 거야. 얘는 조금은 식을 줄이지 마세요.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식을 줄이는 순간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식 줄이지 말고 이와 같이 그냥 차근차근히 그냥 내가 지금 한 것처럼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면은 좀 덜 헷갈려. 근데 얘를 차근차근히 풀지 않고 계속 식을 줄여 나가다 보면 이건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너무 식을 단순화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유형 파악을 해주세요. 이러한 적분이 포함된 방정식 형태에서 상수부터 상수까지의 적분이 있다면 걔는 상수로 치환하겠다라는 거. 됐죠? 상수 치환해주는 문제예요. 자, 오늘 푸는 문제는 유형이 되게 많다고 했습니다. 적분의 기본 개관 간원이라서 그냥 문제들이 좀 종류도 많고 양도 좀 많아요. 그런데 약간 헷갈릴 수 있어도 적분도 역시 하나의 연결된 단어이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적분을 하게 되면 오늘 했던 내용이 또 명확하게 더 이해가 될 거고 또 그 다음 시간 넘어가면 또 명확히 이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완벽히 100% 하지 못해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점점 수요일인가요?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이 지금 했던 부분이 더 완벽해질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내일 수업 아니에요? 아 내일이요? 우리 내일 어떻게 하죠? 내일 수업 가능하신 거예요? 솔직히 수업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다 안 되나요? 옆을 보시죠? 가능하지? 내일 수업 가능하다 아침에. 그러니까 저는 신청 안 했어요. 저 신청했니?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불가능한. 그 언제 오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안 정해져서. 어떡하지? 내일 낮에는 내가 시간이 되긴 되거든요. 낮이 몇 시? 그러니까 낮에 하면은 뭐 1시에 수업은 가능해요. 내일은. 그래서 제가 내일 취소. 근데 내일 취소가 되면 저기 진도를 하나를 못 빼요. 마지막 진도가 짧으니까 서영이랑 둘이서 하시는데 저안 합쳐서 오세요. 할까? 네, 합쳐서 해요. 합쳐서 할까? 내일 걸 빼고. 어떡하지? 근데 내일 거의 모두 근데 사람들 거의 거의 다 다 모일 것 다 같은데. 신청했을 거예요. 그래요. 내일 뺄까요? 네. 내일 하루 뺄까요? 네. 그래, 내일 하루 쉴까? 볼까? 네. 나는 날 유혹하네. 근데 안 하는 거죠. 내일 하루 빼. 잠깐만. 내일 하루 뺄까?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세요. 어쩔 수 없잖아. 그치? 참, 자기 합리한데. 너무 싫어하는데. 쉬고 오세요. 네. 자, 근데 힘드시죠? 어떡하지? 고민 중이에요. 내가 고민해서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네가 못 오더라. 내일 일단은 일단 뺍시다. 내일 빼는데 선생님이 진도를 그 대신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 진도를 다 빼려고 노력하겠지만 만약에 다 못 빼면 수요일 날 그다음 수요일 날 휴강인데 원래 너네 월요일 날 학교 가지? 네. 월화 조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 가죠? 네. 네. 일요일 날 무조건 끝을 내야 되는데 네. 할 수 있어요. 일단 내일 빼는 거라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치? 어떻게 되겠지. 자 어떻게 되겠지. 다음 자 10-8번입니다. 일단 내일은 일단 뭐 잠정적인 휴강을 하는 거로. 자 10-8번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함수 fx를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적분과 급수는 서로 연계된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시그마에서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게 만약에 k-n 곱하기 k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어떻게 썼니? k가 바뀌는 거고 n은 뭐다? n은 상수다. n이 상수니까 이거를 만약에 쪼갠다면 이걸 쪼개서 쓴다면 두 개의 시그마로 쪼개서 쓸 수 있었는데 하나는 k는 1부터 n까지 이거 전개한 거 k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거는 n 곱하기 k에 대한 시그마인데 그 n은 뭐다? 상수잖아요. n은 상수니까 n은 밖에다가 이렇게 써도 무방했었죠. 맞죠? 우린 이 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적분도 마찬가지야. 그럼 적분에서는 dt 이게 뭔 말일까? 얘를 적분하시오예요. 뭐에 대해서? t라는 문자에 대해서 적분하시오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체로 보면 x가 미지수인 건 맞아. x에 대한 함수니까. 근데 이 적분 자체 내에서 본다면 여기서의 미지수는 누구인 거야? t인 거예요. 왜? 얘는 뭐에 대한 적분이니까? t라는 문자에 대해 적분하라니까 t가 미지수인 거고 그럼 t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상수입니다. 그럼 상수는요 바깥으로 빼는 게 가능하잖아. 적분에서 바깥으로 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이 식을 고치면 x제곱 더하기 마일부터 1까지. 자 지금은 그냥 한번 식을 써주는 거지만 나중에는 요 식은 생략할 거예요. 그러면 전개 써. x제곱 ft 마이너스 t ft dt 그냥 정리한 거고요. 그럼 그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다? 두 개로 쪼개는 거지 얘를. 그럼 이거에 대한 적분에서는 x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라. 그럼 x제곱
마일부터 1까지 ft dt.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ft dt 라고 쓸 수 있다고. 요 식은 그냥 생략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연습하신 분들은 이 식에서 바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식을 썼더니 이제는 이 문제가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같은 문제예요. 어떤 문제인데? 요거 상수부터 상수까지 적분이니까 얘 상수다. A라고 치환해라. 얘도 상수부터 상수까지 적분이니까 이놈 상수다. B라고 치환해라. 그러면 fx는 결과적으로 a 더하기 1x제곱 마이너스 b인 거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식 두 개 필요하다. 두 개씩. 첫 번째 a는 인테그랄 마일부터 1까지 ft dt인 거고, 그것은 마일부터 1까지 ft니까 t로 바꿔주면 되죠? 이게 fx잖아요. 그럼 ft는 a 더하기 1 t제곱 마이너스 b dt다. 계산해주면 이거 우함수잖아요. 우함수를 마일부터 1까지 적분했으니까 얘는 2배 0부터 1까지로 바꿀 수 있고, 0부터 1까지의 적분이니까 적분해주면 3분의 a 더하기 1 t 세제곱 마이너스 bt 0 1 그러면 1 집어넣어주면 3분의 2 곱하기 a 더하기 1 마이너스 b가 a랑 같다. 식 하나 나오네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뭐는 b는 이라는 또 다른 식을 한 번 더 써주면 두 식 연립하겠다. A, B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방금 전에 풀었던 거랑 같은 문제야. 근데 차이점은 중간에 이제는 이렇게 된 요 형태 은근히 자주 나온단 말이야. 요렇게 된 형태가 보이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 형태를 두 개로 이렇게 쪼개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얘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 왜? t에 대한 조건이니까 t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상수. 그러니까 상수 취급해서 쪼개서 바깥으로 빼낸 거죠. 두 개의 적분으로 바꾼 거예요. 네. 근데 저 A랑 B랑 같은 거 아니에요? 누가요? 얘랑 얘요? 네. 다르죠. 이거는 FT 적분하는 거고요. 얘는 T 곱하기 FT 적분하는 거죠. 저 FT에 다시 T를 곱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FX가 이거면 여기다가 X를 더 곱하는 거지. 근데 X도 곱하면 뭐가 되겠지? FT가 뭐였죠? 우함수죠. 그럼 T 곱하기 FT는 뭐죠? 기함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함수야. 이거 기함수니까 기함수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0이죠. 0이네요. B는 0이네요. 우함수에다가 T를 곱하면 짝수 차함수에다가 T를 곱하면 차수가 홀수로 바뀐다고. 기함수죠. 그렇죠? 기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0. 그러니까 B는 0. 필수의 진로는 마지막 문제 10-9번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자주 놓치기 쉬운 형태 몇 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지만 아마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 10-9번. 가장 먼저 할 일은 뭘까요? 문제 딱 봤을 때 10-9번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도대체 뭘까요? 라고 물어봤어. 가장 먼저 할 일. 문제에 이런 조건이 있다고. 다항함수란 조건이 있으면서 다항함수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미분 방정식이 있거나 아니면 적분 방정식이 있다면, 그렇죠? F'X가 포함된 좌변과 우변의 식 또는 인테그랄이 포함된
좌변과 우변의 식이 있는 다양한 함수 조건이 있다면 뭘 먼저 구한다? 차수 먼저 구한다 라고 했어요. 맞죠? 자, 다양한 함수가 포함된 미분 적분 방정식 문제는 뭐다? 차수 생각해라. 차수 구하기. 즉 fx를 ax의 n제곱 더하기 땡땡땡이라고 생각해서 그 차수 n의 값 또는 최고차계수 a 이 값을 먼저 구해내는 거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문제죠. 이게 그 문제죠. 10-9번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fx가 있대요. 다항함수래요.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다항함수래요. 근데 거기 봤더니 뭐가 돼 있니? 그 미분과 적분이 포함된 게 둘 다 있네요. 그럼 방정식이 있잖아요. 일단 차수 먼저 생각하자 이거죠. 게다가 첫 번째 조건은 뭐다? fx가 기함수다. fx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랑 같더라. 아, 이 함수가 일단 기함수,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인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함수가 f'x를 제곱했더니 걔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랑 똑같다. 그러면 fx가 n차식이면 미분했어. n-1차식이죠. 걔를 제곱했어요. 몇 차식이 되죠? 3차식을 제곱해주면 6차식이죠. x-세제곱의 제곱은 x의 6제곱. 그러면 n차식을 제곱해주면 2n차식이죠. 따라서 미분하면 n-1차수고 걔를 제곱했으면 얘의 차수는 2n-2차식이 됩니다. 차수가. 자, 얘랑 얘는 같은 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f를 적분했으니까 차수가 증가한 n 더하기 1차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n의 값을 구하면 3이다. 아, fx는 3차 함수인데 그 함수가 기함수구나. 그러니까 fx는 ax 세제곱 더하기 bx인 거야. 이제 뭐 하면 되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면 f'x 미분해서 제곱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하는 거야. 둘이 서로 같더라. 개수 비교해주면 그냥 a, b 구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부터는 집어넣어서 노가다죠. 아, 다양한 조건이 있어. 그 다음에 미분에 대한 식 또는 다양한 조건이 있고 적분에 대한 식이 보이면 생각하기를 차수 먼저 구하겠다. 여기부터 일단 출발하시면 되는데 이 습관 기르는 것도 아마 나중에 실전 문제를 풀다 보면 자꾸 접근을 아예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전기 충격 같은 걸 막 하는 거죠.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진짜 자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이때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 파악을 못해서 틀리는 거는 알고 있는데 계산 실수를 한 거는 그나마 괜찮아. 그거 나중에 계속 고쳐나갈 수 있는데 이미 배웠던 거고 알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 파악을 못해서 아예 접근을 못한 거면 정말로 깊게 반성을 해야지만 나중에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얘는 이제 그런 식의 문제 중 하나야. 그러니까 계속 언젠가 실전 테스트라면은 좀 틀릴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틀릴 때마다 계속 반성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를 파악하는 눈이 길어지지 않겠어요?